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처음에는 터질 듯이 갈망하거나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그런 마음들이 잦아들게 되죠. 저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리는 일이 식물 키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고 꽃도 없고 이쁘지 않아 보이는 식물들이 점차 나의 노력으로 꽃이 생기고 더 왕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이 있었구나 라는 마음도 들게 되죠. 식물을 키우면서 내 주변 사람과의 첫 만남도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설렘을 마음에 채워보는 일, 가장 좋은 게 나중에 온다고 상상하면서 현재가 또 바뀌기 시작하는 마법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과 다양한 야생화, 꽃나무, 묘목과 함께 왔는데요. 식물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꽃을 피워준다고 하여서 이름이 붙은 슈퍼벨 혹은 페추니아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슈퍼벨의 꽃의 미모는 아름다워지죠. 줄기가 약간씩은 늘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 식재해 두시면 풍성한 꽃과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리 화분에 심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 화단에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화단에 올려놓고 키워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페추니아에서 갈라져 나온 품종입니다. 페추니아의 개량을 거치면서 좀 더 튼튼하게 또 추위에도 강하게 만들며 개화 기간도 길어졌죠. 병충해에도 강하고 내한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바위솔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색감 가지고 있는 바위솔이 이렇게 합식되어 있어서 보기 좋고 풍성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조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때문에 물마름이 적은 식물 찾으신다면 바위섬, 모듬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다채로운 색감이죠. 아름다운 스탠다드형 장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농장에서 나왔는데 색감도 예쁘고 아주 튼튼한 느낌으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장미의 품종은요, 식재한 첫 해는요, 뿌리 활착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 개화를 하여 경우에 따라 품종의 화형과 색감, 향기가 온전히 발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뿌리도 땅에 적응하듯이 예쁘게 자라나게 되는데요. 또 차후에 식재된 생육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의 품종의 특성이 점차 발현이 됩니다. 우리 장미는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예쁜 식물 되겠죠. 스탠다드 장미는요, 일반 장미들과 달리 대목을 거친 후에 힘을 받기 때문에 성장과 꽃 달림이 느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분갈이 해줄 때에는요, 넓고 큰 화분에 해주시는 게 좋고 일반 장미에 비해 비료를 조금 더 첨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내한성은요, 겨울 한파 오기 전에 대목 보온을 해주시고 바람에 넘어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지지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플인데요. 농원에 토플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토플 빨강, 하양, 분홍 색상이 있습니다. 뿌리가 잘 발달하고 번식력도 좋아서 정원에서 키울 때 화분이나 잔디, 가장자리 등에 심어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좋죠. 일반적으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키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토플은요, 뿌리가 잘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하는 경우 흙을 잘 섞어주시고 물을 자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마름이 빠르잖아요. 이제 겨울철에는 물을 자주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죠.
또 하나의 새로운 신상식물 왔는데요. 바로 맨드람이 되겠습니다. 색상이 아주 신종으로 신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홍대살이 보여줄게요. 일단은 키가 10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고요. 어린 잎은 식용할 수도 있습니다. 홍대살이는요, 씨앗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방법으로 번식을 시켜줄 수 있죠. 우리 보통 가을에 채종을 해서 봄에 뿌리기도 하지만 자연 발화도 정말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홍대살이는요, 키우시다 보면 아주 시원시원한 수영과 멋들어지게 물드는 모습이 참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저희 연두빛 농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어서 원당역 3호선 이용하시는 경우에는요, 5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차량 이용하시는 경우에는요,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예쁜 식물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야생화 이외에도 나무, 묘목 종류도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는요, 자엽안개나무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엽안개나무 목대도 좋고 한번 정원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정원수로 없어서는 안 될 나무 되겠습니다. 우선 잎도 예쁜데 꽃도 아주 로맨틱하게 피어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잎의 색상이 동글동글 곱고 형태도 예쁘죠. 또한 잘 자라나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 토질에 대한 저항성도 적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더 많은 야생화 종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큰 껑의 비름인데요. 일단 추천드린 이유 첫 번째, 관리가 쉽고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하기가 쉽다는 점인데요. 우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식재를 해 두시면 정말 무난하게 잘 자라나죠. 또 토양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물이 완전히 마르고 물을 주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식물은요, 흑솔채입니다. 흑솔채, 솔채라는 식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동글동글 크고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채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색감이 약간 초코 색상, 흑 색상이 나타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옆에는 향 등골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야생화로 노지 활동이 정말 잘 되고요. 원평소국도 들어있는데요. 아이보리 색감의 꽃이 아주 동글동글 예쁘게 피어나는 원평소국이고요. 그 뒤에 견물망주입니다. 묶음 할인 특가로 한 개에 4,000원, 3개에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피식물의 특성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센트란투스인데요. 일단 키우기 쉽고 노지활동 돼 있는 야생화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센트란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잔잔한 별 모양의 꽃이 줄기 끝에 빡빡하게 피어나고 개화 기간도 깁니다. 암성 정원이나 경계서 근처에 심으면 아주 좋죠. 다음은 층꽃인데요. 층꽃 세 가지 색상이 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1년 이상 키울 수 있는 야생화이고요. 색상은 보라분홍 하얀 색상 3개 만원에 저렴하게 들여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종은 좋고 가격은 내려갔기 때문에 층꽃 키우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도 잘 자라났고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죠. 또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워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야생화 종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바구니 하나씩 들고 쇼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우리 연두빛 농원이고요. 다음 식물 완광골무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독특한데 색감도 예쁘죠. 파스텔 톤의 꽃을 띠고 있습니다. 약간 잎이 도톰한 것이 약간은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나 많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을 주시고는요, 흙이 잘 마를 수 있게 통풍 잘 시켜주시면 딱 좋은 식물이죠.
그 옆에 바늘꽃이 들어와 있는데 농원의 바늘꽃도 색상별로 다양합니다. 먼저 하얀 색상의 청초하고 아주 세련된 미를 가지고 있는 하얀 바늘꽃이 화면에 나가고 있죠. 우리 가우라라고도 불리는 꽃인데요. 바람에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식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코 코스모스 보여드릴게요. 일단 멕시코가 자생지였던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숲근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숲근초라고 하는 건요, 겨울에 뿌리는 살아있고 지상부는 말라서 사그라든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새 잎이 튼다 하여 숲근초다 불리죠. 그리고 우리 비덴스를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얀 색상 하얀 비덴스 되겠습니다. 저희 비댄스는요, 올해 봄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인기가 많은 정원 야생화 꽃이 되겠습니다. 우선 로벨리아 비댄스 같은 식물들은요, 우리가 겨울에 나지 못한다고 해도 저렴한 가격에 한 해 예쁜 꽃을 정말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한두 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꽃이 장시간 많이 개화를 하죠. 다음 식물은 하스타 버베나인데요. 일단 햇빛 좋아하는 야생하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는 거 좋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겨울에는 약간은 건조하게 관리하는 거 좋죠. 또 꽃이 피는 시기에는 영양제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토퍼를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예쁜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색상 토플과 분홍 색상 토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토플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꽃이 오래 가고 여름철에 아주 떼양볕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약간 잎이 처진다 느껴지시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고, 그 전에 주시면 또 좋죠. 우리 토플은요, 이렇게 꽃이 모여서 피어나기 때문에 한 포트를 식재해 두어도 풍성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합식해 주시는 것도 좋죠. 어리어리해 보이는 토플이지만 야생성 가득히 가지고 있어서 잘 죽지 않습니다. 또 강한 돌기의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중 하나가 토플이죠. 여름 식물 하면 토플을 절대 빼놓을 수 없겠고 꼭 한두 개씩은 가져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또 정원의 공간이 빈자리가 많은 경우 토플을 가득 심어 두어도 예쁘죠. 꽃나무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틀레아 리틀 로비 품종 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부틀레아 식물 자체가 관상용으로 매우 인기가 정말 많은 꽃나무 되겠습니다. 종류도 다양한 종류 있는데요. 리틀 로비는 그 중에서도 아주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식물이죠. 우리 부틀레아는요, 배수가 잘 되고 척박한 토양을 선호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은 어디에 식재를 해두어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죠. 꽃이 이제 막 피어날 것 같고요. 지고 난 후에는 꽃을 잘라주어 곁순이 나오도록 관리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아주 아름답고 귀여운 사계 코스모스인데요. 코스모스 같은 잎에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주는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일단 이름에 사계자가 붙으면요, 꽃이 정말 오랫동안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 주는 건데요. 하늘하늘한 예쁜 꽃과 건조에도 강하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은 야생화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고 옥상에서는 이틀에 한 번 주어도 좋습니다. 사계 소국인데요. 사계 코스모스랑 또 입장이 다르죠. 비슷해 보여도 이렇게 다른 느낌 제대로 가지고 있고요. 농원에 아주가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 아주가는요, 한 개, 두 개만 구매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3개, 5개, 한 판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식물입니다. 무늬, 바위, 장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에 무늬가 연두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섞여 들어 있어서 매우 이국적인 느낌 가지고 있고요. 줄기는 사방으로 뻗어 자라납니다. 초화화입니다. 초화화 지금 식재하기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꽃은 이렇게 핫핑크 색상으로 꽃꽃으로 피어나는데요. 어찌나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멀리서도 약간 바람에 흩날리면 초화화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초화화는요, 입장이 도톰하기 때문에 건조에 강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 마름이 많이 심하지 않은 식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의 주제가 우리 여름꽃이고 더위에도 강하고 겨울철도 잘 견디는 식물이잖아요. 우리 분홍 능소화는요, 여름철 덩쿨 식물 대표 주자죠. 햇빛이 은은하게 잘 들고 적절한 물이 드러나며 아름다운 덩쿨 식물의 매력이 보여집니다. 펜스테몬 화면이 나가고 있죠. 펜스테몬 역시 우리 여름 정원에 빠뜨릴 수 없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산수국이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분홍빛깔 꽃입니다. 일반 우리 수국보다 우리 산수국, 목수국이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한 거 알고 계시죠? 야생성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꽃은 조금 덜 화려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관리가 편하고 노지 활동도 되고 생명력도 강한 수국 찾고 계시다면 요런 수국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아주가에 이어서 무늬가 있는 아주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미니종인데요. 아주가는요, 키가 20에서 30cm까지도 클 수 있는 식물이지만 우리 미니종은 아담하게 자라납니다. 아주가 또는 서양 조개 나물로 불리죠. 그 뒤에 털쭉나리가 들어와 있네요. 털쭉나리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주 생소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야생화로서의 매력을 한가득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백두산 기린조인데요. 농원에 다육식물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화분이나 옥상, 정원에 식재를 해 두시는 분 많은데요. 햇볕이 쨍쨍하게 뜨거운 공간에 놓아주셔도 좋고요. 건조에도 강합니다. 다음은 아쿠시마 바위치인데요. 와, 바위치도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일본에서 온 식물로서 바위치만의 매력, 독특한 매력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동글동글 매우 큼직큼직하게 자라나고요. 오이풀입니다. 오이풀 개화를 시작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이풀도 번식력이 정말 좋죠. 우리 꽃이 오이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약간 체리 색상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야생화 닭기 역시나 노지 활동 가능하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이풀의 동글동글하고 이색적인 모습이 아주 아름답죠. 다음은요, 우리 초코코스모스 중품 15cm를 데리고 왔는데요. 밥이 아주 좋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초코코스모스, 초콜릿 색상이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을 보여주고 지금 개화를 시작한 보호트가 생길 정도로 아주 여름철이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청화국 되겠죠. 우리 자연계에서 가장 희귀하다는 꽃의 색상이 보라 색깔과 파란 색상인데요. 청화국은 푸른 빛깔의 꽃이 정말 매력적인 국화과 속하는 식물이고요. 아육식물도 종류가 꽤 많죠. 그 중에서도 장미 세덤 되겠습니다. 꽃피는 다육식물 중 녹초롱 장미 세덤으로 돌나무과의 세덤 속에 속하는 아주 아름다운 다육식물입니다. 다음은 뻐꾹나리입니다. 저희가 뻐꾹나리는 두 종류를 준비했는데요. 무늬가 있는 무늬 뻐꾹나리와 이렇게 일반 뻐꾹나리 두 가지 종류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늬가 있으니 이렇게 짙은 녹색과 확연히 대비되면서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죠. 무늬가 있는 털 뻐꾹나리 보여드렸으니 또 하나의 무늬식물 보여드릴게요. 바로 무늬 티마우스입니다. 호스타 식물 중 하나로 그늘에 어떤 식물 식재할까 고민 중이시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시고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그늘 식물답게 너무 뜨거운 직사, 광선은 잎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니 아주 싱그럽습니다. 그 뒤에는 실페랭이가 있는데요. 꽃은요 한번 쫙 피었다가 약간 져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나달맞이꽃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주황 색깔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신품종으로 들어와서 매우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맞이꽃 자체가 품종이 튼튼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한성도 못지않게 좋은 식물입니다. 향기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꽃을 오래 볼 수 있죠. 화려하고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때 달맞이꽃이 매우 도움이 되죠. 꽃씨가 날아가서 자연발화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맞이꽃 좋아하시면 매년 갈수록 흐드러지게 가득 피우는 모습에 반하게 되죠. 천인국 종류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아리조나 애프리코트는요, 이렇게 주황빛깔과 노란빛깔이 은근하게 물들어가듯 자라나게 됩니다. 천인국 자체가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죠. 아리조나 써는요, 화신 부분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품종 되겠습니다. 이제 개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들이시면 꽃을 정말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죠. 저희 코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 5가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들은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고요. 번식도 역시나 잘 되고 노즈 활동도 가능합니다. 사진탕이 루비스타가 나가고 있는데요. 막상 꽃이 피면 은근히 색이 다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츰 해가 적응이 되면서 그 본연의 색깔을 더 잘 발현하게 됩니다. 우리 색상별로 모아 심기를 해주시면요. 아름다운 코레옵시스 속에 속하는 식물 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썬빔은 진한 빨간 색상 계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별로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상을 들이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노즈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우기 좋죠. 또 웬만하면 죽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물은 나리베카 보여드릴게요. 색상별로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꽃몽울이 잘 생성된 거 보이시죠? 분홍 색상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리베카는요, 지금부터 꽃을 피워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딱 들이셔서 키워보시는 거 너무나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고요. 여름철에는 약간의 서늘한 환경 선호합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식재해 주시면 좋죠. 우리 나리백합 종류별로 색상별로 정말 다양하게 입고가 되어 있고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토양에 통풍을 강조 드리는 거죠. 우리 구근 식물들은요, 꽃이 정말 화려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뿌리 식물만큼 에너지를 우리 구근 뿌리에 잘 저축을 하는 식물도 드물죠. 번식은요, 구근이 덩어리 든 상태로 식재가 되게 되면서 새끼 구근이 올라오고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백합은요, 꽃말도 순결,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등으로 아주 긍정적인 식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도 나타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홍등 중품 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아브틸론 청사초롱이라는 식물 저희 연두빛 농원에서도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요. 아브틸론 중 차이니즈 랜턴이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단아한 모습에 반해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홍등은요,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고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의 키를 관리하지 않고 키우게 되면 300cm까지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로 키우시려면 가지치기나 손질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색상의 식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 공이 혹은 노란 꽃제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일단은 비교적 키우기가 쉬운 다년생 야생화죠. 물을 좋아하고 추위에 강한 편 되겠습니다. 한겨울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슈퍼벨 앞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또 해가 지는 오후쯤이 되니까 모습이 또 달라져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꽃은요,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전에 본 식물이 오후가 돼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꽃망울이를 더 틔워줄 때가 있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꽃을 오므릴 때가 있죠.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같은 식물이라고 해도 내 눈에 담기는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페추니아 베이비 핑크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인데 이번에 15cm로 아주 풍성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피니아의 개량형으로 춥고 건조한 겨울을 제외하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주는 야무진 식물이죠. 색감은요 얼마나 화사하고 예쁜지 절로 눈길이 가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상큼한 향이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체리 세이즈입니다. 체리 세이즈 잎을 문지르면 진한 과일 향이 나고 꽃말은 건강 미덕 장수라고 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식재를 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네페타 되겠습니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허브 식물로 실내와 정원 모두 생기를 더하는데 매우 적합한 식물입니다. 일단 키우기가 어렵지 않고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서 초보 가드너 분들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식물이죠. 꿀풀가에 속하는 다년생 초보 식물로 흔히 캔민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의 향기가 향긋해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옆에는 아게라더미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멕시코 엉겅퀴라고 불리는 식물로서 꽃의 모양이 독특하고 유니크해가지고 흔하지 않은 식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식물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보랏빛 깔꽃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꼬리를 닮은 듯한 꽃의 모습으로 인해서 보라 꼬리풀이라고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노지 월동이 아주 가능하고요. 여름철에도 직사광선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기간이 길다는 장점과 꽃의 모양이 예뻐서 절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현삼가에 속하는 식물이죠. 다음은 설악초 되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하얗게 눈 내린 정원을 만들어 보시고 싶다는 상상해 보셨을까요? 설악초가 이 상상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주죠. 우리나라 설악산에 쌓인 눈처럼 꽃마저 하얀색이라서 이름이 붙은 설악초죠.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 겹봉숭아 들어와 있는데요. 겹봉숭아 색상은 랜덤이지만 꽃은 매우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임파첸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채송화입니다. 와, 색감 정말 예쁘죠? 채송화 잎을 보시면 입장이 매우 두툼하다는 생각 드실 것입니다. 그 잎에다가 물을 잘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물 마름에도 강한 식물이고 건조에도 강한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척박한 환경을 좋아하고 생명력이 정말 특출나게 강한 식물이죠. 때문에 키우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게 잘 드는 곳에 두면요, 꽃의 색상이 더 발현이 잘 되고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니포피아입니다. 니포피아 중품 15cm 18,000원, 소품 4,000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유럽 정원을 가꾸고 싶으신 분들에게 항상 추천을 드리는 식물이 니포피아인데요. 마치 촛불 앵조처럼 촛불을 닮은 듯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다 생각해주세요. 다음은 비누꽃 되겠습니다. 우리 비누꽃 생각하면요, 뭔가 여리여리할 것 같은데요. 비누꽃을 실제로 식재해서 키워보니까 월동도 정말 잘 되고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정말 잘 되는 식물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바라기는요, 색상별로 종류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키가 쑥 자라나는 식물답게 여름철에 단단하게 더욱더 심지 곱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얼추 무릎 높이까지 키가 클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수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색상별로 추천을 드리죠. 펜스테몬 앞서 보여드렸던 펜스테몬은 가느니 펜스테몬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머리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펜스테몬,
일반 페스테본이고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꽃이 피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색상을 제가 농원에서 봤더니 색상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꽃이 피어나며 아주 화사한 느낌으로 피어난다 생각하실 겁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 좋아하고 척박한 땅도 잘 자라납니다. 숫잔대입니다. 레드 숫잔대, 블루 숫잔대 두 가지의 색상이 들어와 있죠. 숫잔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습기가 있는 지역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때문에 습기에서 습을 따서 숫잔대라는 이름이 붙었죠. 습하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어느 정도 있는 곳,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저희 지황입니다. 지황도 진짜 야생화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꽃을 화려하게 피워주고 있는데요. 재고가 3개밖에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일단 지황은요, 뿌리줄기 부분을 심어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노루오줌을 색상별로 보여드릴게요. 노루오줌 아스틸베리라고도 불리죠. 15cm 보트가 14,000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판매되었던 가격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색상도 3가지 종류로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바리아에서까지 월동이 된다 하니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문제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노루오주름은 여름에 피는 야생화로 아주 대표 주자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흙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또는 4년마다 분할할 수 있는 식물이죠. 봄과 가을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숙군 식물이죠. 우리 노루 오줌도 폭이 아주 튼튼하게 농원에 있으니 지금 시기에 딱 들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두빛 농원은요,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3호선 3번 출구 앞에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쁜 식물 쇼핑 한가득 하셔도 되겠고요. 주차 공간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리시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언제든지 방문 환영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호라이 같은 운남 소국 역시 월동이 되는 소국 되겠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꽃의 크기에 따라서 소국, 중국, 대국으로 나뉘어 부르게 되는데 우리 소국은 이렇게 작은 꽃을 피워주죠. 노루오줌과 닮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분홍 터리풀입니다. 중품 15cm 보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밥과 포기가 매우 좋은 상태고 꽃도 정말 화려하게 예쁘다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먼지털이개를 닮은 듯한 꽃을 보여준다 하여 분홍 터리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터리풀은 키워보니까 약간은 반음질도 괜찮더라고요. 즉상 강선이 강한 공간보다는 약간 그늘진 반그늘진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 뒤에 버바스콤 10cm 보트 들어와 있는데요. 포기가 정말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사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꽃 가자니아 되겠습니다. 와, 가자니아도 꽃이 정말 크게 피어나서 화려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역시 여름철에는요, 물을 주시면 흙이 정말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잎이 늘어지는 거 체크하셨다가 잎이 약간 무겁게 늘어진다 생각이 드시면 물을 듬뿍 주시면 너무나 좋죠. 햇빛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지에 키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옆에 예쁜 로벨리아 블루 색상 나와 있죠. 로벨리아, 비덴스, 가자니아 같은 식물들은요, 월동 유무와 상관없이 꽃이 정말 오래가고 화려하기 때문에 늘상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리아트리스입니다. 역시나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리아트리스, 하얀 색상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년생 야생화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척박한 환경이 원산지인 만큼 생명력이 강하다 할 수 있죠. 다음은 벨가못을 종류별로, 색상별로, 크기별로 데려왔는데요. 베르가못이라고도 불립니다.
베르가못은요, 주로 햇빛, 토양, 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햇빛이 쨍쨍한 공간 좋아하고요. 토양은 약간은 건조한 환경도 괜찮습니다. 물은 잎이 살짝 말라서 처진다 느껴지실 때 물을 주시면 되겠고요. 병충해도 적은 식물에 속하죠. 일단은 벨가못의 또 하나의 특징이 번식력이 강해서 잘 뻗어나간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게 관리해 주셔도 좋겠죠. 우리 벨가못은요, 번식력 강하다 말씀을 또 드렸었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지만 우리 땅이 너무 묵은 토양이나 진흙과 같은 토양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묵은 토양이나 진흙처럼 물이 고이는 토양은요, 뿌리 썩음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목배롱 나무 되겠습니다. 목배롱 나무 소품인데도 불구하고 중품 같은 풍성함을 자랑하고 있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그 옆에 자엽 국수나무 모종도 소품도 들어와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엽 색상의 국수나무만의 또 매력이 있죠. 화면에 꽃 사진 예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옐로우 엔젤입니다. 노란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꽃이 정말 많이 피어나는 다화성 식물이고요. 백두산 기린초 역시 노란 꽃을 피워주는데 옐로우 엔젤과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같은 노란 색상이어도 자연은 다른 꽃을 선물하곤 합니다. 다음 식물은 차수국인데요. 역시나 월동이 되는 수국이죠. 저희 분갈이는요, 뿌리가 많이 들어섰다 느껴지시면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엽안개나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원의 안개나무는요, 자엽색상, 초코색상으로 잎이 있는 자엽안개나무, 그리고 일반 초록빛깔의 꽃을 보여주는 청안개나무,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다 생각해 주시면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지금 황금토프를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름 정원에 꽃을 심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황금토플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황금 토플은 꽃이 모아 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바람에 흩날려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죠. 황금 토플 다음에 보여드릴 식물은 겹에키네시아 대품 되겠습니다. 와, 포트 20cm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진분홍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약간 빨간빛도 돌면서 이 색상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색상이 아름답습니다. 노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에키네시아인데요. 약간 노란 빛깔과 주황 빛깔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겹꽃은 매우 희귀한 느낌이죠. 다음 식물은요, 떡갈릭스국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화머니입니다. 와, 화머니도 꽃이 정말 예쁘죠. 우선 떡갈릭스국은요, 가을철에 멋진 단풍과 이렇게 넓은 잎을 보여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도가 높죠. 근데 꽃을 보시면 그 꽃의 모습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떡갈릭스국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햇빛과 물 관리, 그리고 전지 등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선 떡갈립 수국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멋진 가을에 단풍을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주는 게 좋죠. 너무 강한 햇빛은 잎을 태울 수도 있고 반그늘도 괜찮습니다. 떡갈립수국은요, 건조한 환경도 잘 견디지만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을 주도록 해주세요. 물 주기를 할 때는요, 잎에 직접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따갈립 수국 전지를 잘 하지 않아도 되죠. 필요하다 느끼시면요.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과도한 전지는 피해 주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또 하나의 다른 수국, 아나벨 수국 색상별로 보여드릴게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가 있는데 와, 어쩜 이렇게 예쁜지 와우라는 표현이 절로 나타납니다. 꽃이 정말 크고 풍성하게 자라나죠.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오전에는 햇빛을,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곳에서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기 전까지는 물을 적게 주어도 좋지만 꽃이 피기 시작하면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여름에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저희 농원에서는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루비 수국도 보여드릴게요. 와, 루비 아나벨 수국이라고도 불리는데 꽃의 색감이 분홍 아나벨 수국과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죠. 역시나 그늘 반그늘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다만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너무 어두운 공간에 두시면 안 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평소국 동글동글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죠. 동글한 소국의 매력이 제대로 보여주는 식물 중 하나 되겠고요. 농원의 스토케시아는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cm 중품에 보기 좋게 들어와 있고요.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 식물 되겠습니다. 역시나 노지 활동이 정말 잘 되는 식물이 있죠. 우리 곽꽃은요 빨간 색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꽃이 피기 전인데요. 곽꽃도 너무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로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팝콘처럼 팡팡팡 튀긴다 하여 이름이 붙은 팝콘 수국입니다. 팝콘 수국은요 크기에 따라서 15cm 그리고 대품 두 가지 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는 꽃이 햇빛을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에 놓고 키우시면 좋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공간보다는 약간은 반그늘을 좋아하죠.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잎에 물을 뿌려주거나 습도를 높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꽃이 지면 꽃대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대 아래 2마디 정도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봄에 새 잎이 나오기 전에 죽은 잎이나 엉뚱하게 나온 가지는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팝스타 수국을 보여드릴게요. 팝스타 수국, 유럽에서 들어온 수입 수국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블루 색상과 이렇게 분홍 색상이 있는데요. 재고가 한 개뿐이기 때문에 얼른 들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국만 모으시는 분들도 팝스타 수국은 너무나 예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정도로 인기가 많은 수국, 팝스타 수국 되겠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글라스 종류 보여드릴게요. 파니콘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글라스라고 하면 어떤 식물이지 할 수도 있는데요. 억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요. 내한성이 좋아서 노지 활동이 모두 가능한 종류 되겠습니다. 우리 글라스 대부분이 90에서 120cm 정도로 자라나고요. 시원시원한 연두빛 혹은 짙은 녹색의 잎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식재가 되기 시작하는 식물이 글라스 종류이죠. 다양한 꽃과 화려한 꽃도 정말 좋지만 이렇게 늘 푸르르고 예쁜 잎을 많이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조경에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리는 식물 중에는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매력적인 품종도 있습니다. 모닝라이트 글라스는요 역시나 내한성 좋아서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잎이 실처럼 폭이 좁고 풍성한 덤프를 이루는 참 억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새공원이나 식물원 등 다음은 담배초인데요. 담배초가 왜 담배초인지는요 우리 꽃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담배초 불붙은 담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름이 붙었고요. 노지 활동보다는 베란다에서 활동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다음 식물은 호스타인데요. 반음지 식물이고요. 호스타의 다른 이름을 생각해 주신다면 비비추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아주 좋은 카페나 이런 데 정말 많이 식재를 해두는 식물 중 하나가 호스타 되겠죠. 우리 호스타는요, 30여 종으로 종류가 꽤 많은데요. 오늘은 5가지 인기 있는 품종을요,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타 5종 세트 인기 품종이 세트로 구매 가능하신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소리아 보여드릴게요. 와, 소리아도 정말 예쁘죠? 소리아는요, 햇볕이 잘 드는 공간 좋아합니다.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요, 은은한 햇빛도 좋죠. 흙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여름철에는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식물 자체를 바짝 말리는 것보다는요, 약간은 흙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추리 보여드릴게요. 원추리 노란 꽃 너무 예쁘죠? 더위에 강한 식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추리 역시 우리나라의 여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위에 강한 품종 되겠고 데일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벨리아입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이 되는 루벨리아이죠. 야생 루벨리아와 또 로엘리아와 헷갈려지는 분이 있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 15cm 중품 로엘리아는요. 베란다에서 멋스럽게 월동이 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라색의 호꽃이 마치 달개비를 닮은 듯 피어나는데요. 줄기가 빳빳하고 곧게 성장을 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야생화 용머리인데요.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꿀풀가의 식물로 꽃의 모양이 용의 머리 같다 하여 붙어진 이름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자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키는 15cm 이상으로 쭉쭉 뻗어 직립하는 성격 가지고 있고요. 긴 산꼬리풀도 데리고 왔습니다. 꼬리풀 한 개에 4,000원, 3개 20,000원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꼬리풀 좋아하시면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빨간 색상이 아름답고 상큼한 냄새가 나는 체리 세이지도 들어와 있죠. 힐나무 있습니다. 허브과의 식물로서 아주 향기롭고 꽃도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황금알을 낳는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겹샤스타 데이지 하얀 색상 보여드릴게요. 하얀 색상 역시 중품 소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샤스타 데이지 꽃도 크고 꽃이 정말 오래 가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고요. 일단 다년생 식물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땅에 심어 두시면요 아주 한동안 예쁜 꽃을 보시다가 우리 예쁜 꽃을 설이 내리기 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샤스타 데이지는요 역시나 여름철 고온도 잘 견디고 겨울철 추위도 아주 잘 견디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 정말 예쁘죠. 지지대를 설치 식물은요 목수국인데요 12cm 목수국 8,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목수국은요 정원에서 특히 매력적인 식물 중 하나인데요 화려한 꽃의 모습과 다양한 색상의 변화는요 꽃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주고 있죠. 비해피도 역시나 목수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수국에 비해서 키우기가 쉽고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또한 꽃이 봄에 비해 드문 여름, 가을, 겨울에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나무 형태로 자라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키가 150에서 30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관목 되겠습니다. 꽃은요, 우리 떡갈립 수국처럼 원추형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스 중품 6가지 종류 보여드릴게요. 얼리 시리즈 되겠습니다. 얼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다년생 야생화 호륵스는요. 원추 꽃차례형으로 키가 크게 됩니다. 키는 20에서 40cm 정도 자라날 수 있죠. 개화 시기는 지금 6월부터 7월까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아주 잘 되는 다년생 야생화 되겠죠. 꽃을 예쁘게 피워주죠. 그리고 줄기는 짧고 잎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후룩스는요, 예로부터 여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후룩스 얼리 시리즈, 반그늘 상관없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연두빛 농원에는요, 다양한 여름 야생화가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연두빛 농원 놀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농원은요,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떨어져 있고요. 차량 이용 가능하세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후룩스 대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원시원하게 큼직큼직하게 있는 대품 사이즈 되겠습니다. 소품보다 훨씬 밥이 풍성하게 모여 심기가 되어 있는데요. 색상은요, 저희가 후룩스 농장에서 떼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예쁘게 풍성하게 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후룩스의 좋은 점은요, 여름철도 잘 견디는데 겨울철에도 추운 추위를 잘 견뎌낸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함께 올게요. 감사합니다.